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갈 건데,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진짜 기능을 마무리까지 지어봅시다. 지금 이제 버튼 눌렀을 때 인설트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에 지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현재. 여기서 지금 중복되고 있는 얘 같은 경우는 하나 제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야? 9번? 9번을 지우죠. 이렇게 데이터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얘를 가지고서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지금 싫어요가 눌러져 있는 상태예요. 그쵸? 유저 1번이 쓴 글인데 이런 건 상관이 없고, 어쨌든 이 885번 글에 대해서 유저 1이라고 하는 회원이 로그인을 한 상태로 싫어요를 하나 눌렀어요. 그럼 로그아웃을 하고 885번 글을 보면 싫어요 -1로 나오고 있죠. 이거 왜 맞지 이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얘를 가지고서 판단을 할 겁니다. 어떤 판단을 할 거냐. 요 싫어요가 눌러져 있는 상태인데 내가 지금 좋아요를 눌러요. 그럼 기존에 싫어요 눌러져 있던 거는 다시 빈 버튼이 나와야 되고, 좋아요의 색깔이 입혀지게, 그리고 실제로 쿼리에 어떻게 돼야 돼요? DB에 싫어요가 눌러져 있던 데이터를 지워버릴 거고요. 추가로 인설트를 시킬 겁니다.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서. 그쵸? 자, 그 처리를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로직이 사실 끝났어요. 전부예요. 자, 좋아요가 눌린 상태에서 좋아요를 한 상태에서 싫어요를 누르면 좋아요의 데이터는 삭제되고 싫어요의 데이터를 추가. 자, 이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지금 동기로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아무 힌트도 안 드리고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정말 너무 쉽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좀 드릴 건데 추가적인 힌트는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전부니까. 이게 끝이에요. 이 로직을 그냥 코드로 옮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EPROP. 아까 제가 검색해보라고 말씀드렸던 EPROP. 얘가 뭐하는 앤지를 검색을 해보시고 얘를 사용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로직을 그냥 코드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엄청 쉽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야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울 거예요.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이거부터. 이거는 어디서 처리돼야 돼요? 자, 일단 이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거 할 거예요. 데이터를 삭제를 진짜로 시켜야 되죠. 그럼 얘는 어디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DB 서버에 DB에 들어가야 되죠. 실제 DB에 가서 쿼리, 딜리트 쿼리를 날려줄 거니까. 그러면 컨트롤러에 메서드가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삭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 삭제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싫어요 버튼이 눌려져 있죠? 그렇죠? 여기서 싫어요를 눌러도 얘를 빼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를 눌렀을 때 얘 빠지고 얘 들어가는 거,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사실 두 개는 그냥 당연히 같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죠. 빈 버튼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빈 버튼을 눌러요. 그럼 뭐가 실행돼요? 이거든 요청 하나 날라가죠. to insert reaction point라고 하네. 그죠? 그러면 이게 눌려져 있대요. 이때는 요청이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건 없지만 대충 이름은 to delete reaction point 이런 식으로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요청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가. 그럼 그 요청으로 얘가 변해야 되죠.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는 요청이 두 인설트가 아니라 두 딜리트로 넘어가게 값이 변해야 돼요. 그렇죠? 그 변화를 어디서 줘야 될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 변화를 어디서 줄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를 줬을 때 버튼이 잘 동작을 해서 내가 원하는 요청으로 넘어가면 그 요청에 대한 처리가 되게끔. 이게 1번이고요. 1번? 1번이라고 하긴 뭐하지? 어쨌든 그게 좀 핵심이고요. 그걸 할 때 쓸 수 있는 게 얘예요. 힌트를 엄청 많이 드렸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못 들여서 좀 아쉽긴 한데 되게 간단한 거기 때문에 사실 크게 고민할 게 딱히 없어요. 자, 일단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PROP를 검색을 해보셨을 텐데 얘 뭐라고 하던가요? 어떤 속성 값을 불러와서 그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를 주거나 상태를 제어할 때 쓸 수 있다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얘랑 같이 세트로 나오는 이 친구, 얘는 뭐라고 하던가요? 얘도 거의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속성 값을 가져와서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걸로 나와요. 근데 얘네들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존재하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사실 둘 다 뭘 써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둘 중에 뭘 써도 크게 상관은 없는 상태인데 이제 좀 간단하게 얘를 좀 요약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ATTR은요 엘리먼트는 우리가 뭔지 알죠? 이 요소가 가지는 속성 값이나 정보를 조회하고 세팅 요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PROP는 비슷해요. 엘리먼트가 가지는 실질적인 상태를 제어할 때 자, 둘이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비슷한데 특정 경우에는 둘은 전혀 다른 값을 뱉어요. 우리가 그 특정 상태까지 테스트를 해볼 건 아니고요. 이런 차이가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그냥 이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둘 중에 뭘 써도 크게 상관은 없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같이 한번 둘 다 적용을 시켜볼게요. 잘 되나 안 되나. 뭐야 이거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PROP를 써야만 하는 경우는 약간 그런 거죠. 체크박스나 셀렉트박스 이런 친구들, 인풋 이런 친구들을 다룰 때 인풋까지는 아니고 체크박스나 셀렉트박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체크드 속성을 준다던가 아니면 디세이블 속성을 준다던가 디세이블드 아니면 뭐 셀렉티드 속성을 준다던가 해야 될 때 이런 상태를 변화시켜야 될 때 그때는 PROP를 쓴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그 태그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값을 가져와서 그 속성의 값을 우리가 바꿔버리는 우리가 원하는 값을 넣어버리는 형태일 때는 이 친구를 쓰면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에 잘 골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속도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로 써야 되는 얘가 되는 경우에 얘는 다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얘를 써야 되는 경우에 얘를 썼을 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무조건 얘만 쓰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인 속도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 골고루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쟤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자, 지금 현재 우리 페이지를 딱 봤을 때요. 개발자 도구를 까서 보면 이 버튼이 가지고 있는 href 요청 주소가 지금 두 인서트 리액션 포인트로 걸려있죠. 얘가 이렇게 걸려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href에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그러면 버튼이 눌려있는 상황에서는 이 요청이 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 요청을 어디서 변화시킬 건가? 어디서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하면 되겠죠.
얘가 버튼 색을 입히는 동작을 하잖아요. 버튼 색이 입혀졌다라는 건 얘가 데이터를 좋아요를 눌러놓은 상태다, 싫어요를 눌러놓은 상태다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판단을 했을 때 저 버튼들이 가지는 요청 href 값이 삭제로 요청이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미 좋아요가 눌려 있는데 싫어요가 눌려 있는데 여기서 얘를 또 눌렀을 때 얘는 인설트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데이터 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얘가 뭐야? 색깔이 들어왔구나? 색깔도 안 빠지고 뭔가 문제가 있어요. 같은 사람이 계속 똑같은 글에 좋아요나 싫어요를 계속 누를 수 있다라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얘를 다시 눌렀다라고 하면 인설트가 아니라 삭제 요청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굿btn한테 얘가 그 우리 버튼 그 자체니까, 이걸 갖고 있는 애니까 얘한테 attr을 한번 써보죠. 얘가 가지고 있는 href라고 하는 속성의 값을, 얘는 문법이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얘가 어딨어? 그냥 써볼까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에다가 얘를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거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포인트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삭제이기 때문에 이만큼. 그럼 얘를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아니지,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일단 이거부터 한번 보죠. 얘가 뭐 어떤 값이 나오나 이거 보면서 이것도 같이 보죠. PROP랑 ATTR. 이러면 실제로 얘를 보려고 했을 때 값이 안 나와. href. 왜 안 나오지? 아닌데? 얘는 너 왜 안 나오니? PROP href. 리액션 포인트가 여기보다 안 커서. 그렇군요. 큰 실수를 하고 있었군요. 여기다 찍어야 둘 다 나오겠죠? 뭐라 하네? 이게 ATTR은 이게 문법이 아닌가봐요. 얘가 이게 아니었나? 찾아봐야겠네요. 이거 그냥 쓱 보여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왜지? 이거 아닐 텐데. 잠시만요. 자, 이런 식으로 넘겨줘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팅할 거예요. 태그 안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상태에서는 ATTR과 PROP가 상관이 없다 라는 거고, 문법은 틀린 게 없었네요. 일단 다시 돌아가.
둘 다 한번 해볼까요? 위에서는 ATTR을 쓰고 아래에서는 PROP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풀고 얘를 PROP 헤드 BTN 둘의 값을 이렇게 둘은 결국 똑같아야 되고요. 자, 제가 지금 한 거는 좋아요가 이미 눌린 상태일 때 이 굿BTN 우리가 실제로 좋아요 버튼이 가지고 있는 이 요청의 값을 href의 요청 경로를 얘로 바꾸겠다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바뀌었는지는 엘리먼트만 까봐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얘는 do insert 리액션이죠. 안 눌려 있으니까. 얘 눌려 있으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do delete 리액션 포인트로 바뀌었죠. 그럼 얘를 눌러보면 어디로 간다? 얘로 가야 되는데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요청이 넘어가는 건 문제가 없네요. 그럼 이제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고, 포인트 컨트롤러에 가서 이런 거 하나 복사하고 만들어주고 이름을 do delete로 바꿔주고요. 자, 이때 필요한 값 중에 포인트는 필요가 없으니 빼버리고, 포인트가 필요하네요. 이것 때문에 포인트도 줍시다.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얘가 하나 필요하네요. 이걸 안 할 것 같으면은 똑같은 딜리트 컬이 날리는데 두 개로 나눠놔야 되네요. 딜리트 컬이할 때 필요가 없나요? 네? 컬이 자체는 포인트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은 어차피 중복이 불가능하게 우리가 만들어 볼 거니까 이것까지 검증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어떤 메시지를 보여줄까에 대한 부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네요. 그리고 포인트 여기서 또 딜리트 리액션 포인트로 넘어가게 해주고, 이게 필요가 없는 거고요. 여기서는 필요한 거죠. 이럴 때는 좋아요 취소, 얘도 싫어요 취소, 이렇게. 그리고 얘 없으니까 만들어 주고요. 얘가 해야 되는 일은 얘랑 거의 똑같겠죠? 포인트만 빠지면 되고, 이름 바꿔주고, 없으니까 또 만들어주고. 그리고 얘는 실제로 딜리트 쿼리를 날려주면 되겠죠. 자, 딜리트 프로 리액션 포인트 여기서 지울 건데 조건을 줘야겠죠? where 어떤 조건? 우리가 받아온 조건들 다 주면 돼요. 멤버 아이디 그 다음에 end rel type code end rel id 이렇게 각각 자리에 맞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게 이 세 가지 정보가 셋 다 일치를 해야 얘를 지울 수가 있는 건데, 이 세 가지 정보가 일치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가 아까 잘못 누른 것들 때문에 겹친 게 있지만 겹친 게 없다의 상황이니까 문제없이 원하는 데이터를 지워줄 수 있겠죠? 얘를 한번 다시 만들죠. 이만큼 처음까지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 왜?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괜히 했네요. 너 왜 그러니? 너 왜 튕겼어? 아이고.
다시 들어가면 되죠. 다시 들어와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나. 왜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DB 쪽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정상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얘도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 DB가 문제인데? 이런 테스트를 못 하는데 XMPP를 재부팅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없죠? 지워지고 안 만들어진 것 같은데? 됐다. XMPP가 약간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됐네요. 자, 그러면 로드 다시 해봐. 왜? 뭐가 문제니? 보자. 이가 왜? 됐어요. 아까 그 주소창에 880 몇 번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그런 거 없었는데 또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고. 자, 그러면은 지금 로그아웃 하고 다시 로그인을 해서 확인을 해보죠. 삭제가 잘 되나. 좋아요 눌러져 있는 상태인데 얘를 눌렀다. 취소. 잘 빠져 있겠죠. 그리고 실제 데이터베이스도 까보면 잘 지워지죠. 그럼 지우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해결이 다 됐죠? 너는 왜 아직도 안 돼? 지우는 거 잘 해결이 됐고 눌렀을 때는 또 잘 올라갈 거고요.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자, 이제 이거 할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내가 좋아요 눌렀을 때, 아니 싫어요 눌러져 있는데 좋아요 누르면 얘 빠지고 얘 들어가는 거. 이거 정말 쉽다 그랬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여러분들 간단해요. 딜리트 쿼리는 실패했을 때 에러가 안 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2번 그리고 아티클이고 여기가 2번 글이 2번 글에 대한 올라가 있는 게 없죠. 여기에 2번 회원이다 이렇게 놓으면은 지금 지울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2번 회원이 2번 글에 뭔가 한 게 없어요. 얘 실행하면 지울 게 있었어? 왜 1열에 적용이 됐지? 없는데? 그래도 적용됐다고 나와. 뭐야? 얘 네 멋대로야. 다시. 석세스로 나오는구나. 얘를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지울 게 없는 상태에서 딜리트 쿼리를 날려도요, 얘가 뭐라고 안 해요. 실제로 값을 지웠든 못 지웠든 뭐라고 안 합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컨트롤러에서 우리가 좋아요를 눌렀을 때 인설트가 날라가죠. 이거 하기 전에 그냥 한번 지웠다가 날리면 돼요. 이해되세요? 이거거든요. 이거 하면 돼요. 너 왜? 엥? 뭐야, 필요한데? 포인트가 빠지는구나. 이러면 우리가 인설트를 하려고 할 때 만약에 그 지금 해당 회원이 제가 이 글에 대해서 눌러놓은 게 없다고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제가 얘 눌러요. 그러면 인설트 되기 전에 삭제부터 하겠죠. 삭제할 거 없잖아요. 내가 눌러놓은 게 없으니까 삭제할 데이터가 없죠.
근데 딜리트 퀄이 실행돼도 뭐라 안 하죠. 그럼 그 뒤에 인설트 하겠네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눌러져 있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좋아요가 눌러져 있어요. 내가 싫어요를 누를 거예요. 그러면 얘 눌렀으면은 얘가 어쨌든 이 요청으로 들어올 거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먼저 지우겠네요. 이 지울 때 좋아요인지 싫어요인지 안 따지죠. 이 회원이 이 글에 대해서 눌러놓은 게 있으면 그거 지우는 거죠. 그럼 기존에 눌러져 있던 싫어요는 지워질 거고 그 다음에 좋아요가 인설트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돼요. 지금 이거거든요. 좋아요. 성공이죠. 자, 싫어요를 눌러볼게요. 싫어요. 성공이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얘가 그냥 지웠는데 지울 게 없어도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도 처리가 돼요, 사실. 근데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안 해도 되는 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좀 더 좋은 코드로 변경을 시켜보자면 조건을 하나 줄 수 있겠죠. 만약에 얘를 뭘로 할까? 이런 거 하나 해볼까요? 조금 오버가 되고 있는데 이것까지만 마무리 할게요. 자, 리액션 포인트 서비스한테 get 리액션 포인트 얘를 가져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리액션 포인트 타입으로 이렇게 담겠습니다. 얘는 뭐 하는 애예요? 정보 가져오는 애죠. 있나 없나 데이터 확인해서 가져오는 애잖아요. 그럼 가져와 봤더니 얘가 갖고 있는 sum, getSum 리액션 포인트 이 결과가 0이 아니면 어떤 경우에요?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뭔가 있다란 얘기죠. 그럼 좋아요든 싫어요든 뭐 하나 눌렸겠네요. 그때는 지우겠다. 그러면 이게 또 이거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최초에 누르는 상태가 되겠죠. 그럼 그땐 지우는 거 안 하고 인설트 날리겠다. 그럼 해결된 거 아닌가요? 상당히 간단하죠.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내가 얘를 눌렀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싫어요에 대한 정보를 빼야 되고 그리고 얘를 눌렀을 때가 아니구나. 이 상황에서 좋아요를 눌렀을 때 이 좋아요를 눌렀다라는 상황을 판단해서 싫어요를 빼야 되고 그 싫어요를 뺀 뒤에 좋아요가 인설트 되게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애초에 지울 때 지금 이게 싫어요를 지우는 건지 좋아요를 지우는 건지에 대해서 따로 판단을 안 해요. 포인트를 조건으로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내가 누른 버튼이 좋아요 버튼이면 좋아요 취소인 거고 싫어요 버튼이면 싫어요 취소인 거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 그냥 하나로 묶어서 딜리트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거죠. 내가 지우고 있는 게 좋아요인지 싫어요인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얘를 지우고 새로 넣을 거야. 데이터가 없으면 안 지우고 넣을 거야. 이 상황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쉽게 생각하면 정말 쉬운 기능인데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울 거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사실 별거 없죠. 지금까지 해왔던 좋아요 싫어요 기능 중에서 이게 제일 쉬운 거 아닌가요 지금? 그쵸? 싫어요 기능 만들어 놓고 나면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아까 보니까 로그인 안 했을 때 그냥 이거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조금 깔끔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이것만 얘도 이걸로 보여줄 수 있게 해줄게요. 이렇게 얘는 빼버리고 이러면 로그인 안 해도 좋아요 몇 개 싫어요 몇 개 정도를 볼 수 있는 거니까 버튼까지는 없겠지만 로그아웃을 했다고 했을 때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은 좀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애드민으로 관리자로 들어간 다음에 이번 글에 좋아요 싫어요 이런 거 없죠 지금? 내가 눌러놓은 거 없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눌러놓은 거고 내가 좋아요 하겠다. 좋아요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DB 가서 보면 애드민이 1번 회원이 2번 글에 좋아요 잘 올라왔죠? 자, 그리고 싫어요로 바꿀래 색깔 왜 안 들어와?
안 지워졌네? 뭔가 잘못됐는데? 봅시다. 1번의 연이. 아! 설마. 자, 이 상황에서 다른 글을 가볼게요. 이 상황이면 바뀌었는데? 예, 인설트 들어가면 여기서 판단할 거고, 들어와서 가져와서 먼저 보고 0이 아니면 그때는 지울 거야. 왜 안 지워졌지? 다시 해보죠. 좋아요를 눌렀어. 그러면 좋아요가 들어왔을 거고, 1번 글에 싫어요를 눌렀어. 싫어요가 됐을 건데 또 안 들어왔네? 뭔가 삭제 쪽에 문제가 있나 보군요. 이거는 오버가 너무 많이 됐으니까 일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수업 전에 제가 찾아가지고 해결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내일 간단하게 이거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네, 일단은 오늘 수업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